북중미 월드컵 우승 수역 골든볼 수상자 로드리가 한국을 오게 됩니다. 이번 프리시즌 아시아 투어는 맨체스터 시티를 다시 한번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맨시티는 2023년 여름에도 한국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에서 경기하고 한국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만 한 경기 치르고 바로 떠났습니다. 그때도 슈퍼스타들이 다 왔었죠. 그리고 김덕배는 예능까지 출연하면서 빅 이벤트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맨시티가 좀 더 오래 한국에 머물게 됩니다. 한국에서 팀 K리그와 먼저 경기를 치른 후에 나흘 뒤 이강인이 이적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빅매치가 펼쳐집니다. 3년 전엔 팀 K리그와는 안 붙고 아틀레티코만 상대했는데 이번엔 두 경기 다 치른 셈이니까 확실히 더 알찬 방문입니다. 다만 이 맨시티의 방문이 만약 과르디올라 감독과 데브라이너 같은 선수들이 있었다면 더 대박이었겠지만 안타깝게도 맨시티는 우리가 알던 맨시티가 아닙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명예롭게 떠났고 이후엔 엔수 마레스카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원래 첼시 감독이었는데 시즌 도중에 갑자기 맨시티행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첼시 쪽에서는 작년 가을부터 이미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고 마레스카 본인도 혼란을 야기해 미안하다고 사과할 정도로 시끄러운 결별이었습니다. 데브라이너는 이미 지난 시즌에 나폴리로 떠났고 베르나르도 실바도 레알 마드리드로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맨시티가 약팀이 된 건 전혀 아닙니다. 슈퍼스타 혼란이 그대로 있고 왼쪽 드리블러 도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축구의 진수를 보여준 로드리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 혼란과 로드리는 3년 전 방한 때도 왔던 얼굴들이고 도쿠는 그 투어가 끝난 뒤에야 맨시티에 합류했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첫 방한입니다. 이번 맨시티 알레티의 방문이 더 특별한 이유는 월드컵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대거 온다는 겁니다. 알레티에는 아르헨티나 쪽에서 훌리안 알바레즈, 나우엘 몰리나, 줄리아노 시메오네까지 이번 결승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던 선수들이 있고 스페인 쪽으로는 마르코스 요렌테, 마르크 푸빌, 알레스 바에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대회로 결승전 최다 선수 보유 클럽 기록을 92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아르헨티나 6명, 스페인 4명, 총 10명이 아틀레티코 소속이었습니다. 맨시티 쪽에서는 역시 로드리가 스페인 우승 멤버이자 이번 대회 골든볼 수상자고 도쿠도 벨기에 대표로 이번 월드컵을 뛰었습니다. 프리시즌인 만큼 정예 멤버가 다 나오는 진짜 경기는 아니겠지만 단 몇 분이라도 슈퍼스타들이 출전한다는 건 한국 팬들에게도 뜻깊은 경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 주목하려는 선수는 바로 로드리입니다. 로드리는 이번 월드컵에서 전 경기에 출전했고 가장 많은 패스 성공, 가장 많은 활동거리, 가장 많은 플레이 관여도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득점도 도움도 하나 없었는데도 대회 최우 선수인 골든볼을 가져갔습니다. 발롱도르 이후에 또 한 번 충격적인 결과죠.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로드리는 6번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경기를 잘하면 팀 전체의 빌드업이 안정되고 상대 공격을 시작 단계에서부터 끊어내면서 경기 자체의 리듬을 우리 팀 쪽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골을 넣는 건 다른 선수들이지만 그 골이 나올 수 있는 판을 까는 사람이 바로 로드리 같은 선수입니다. 100년 축구 역사에서도 로드리가 이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최고 선수입니다. 로드리는 스페인 마드리드 출신으로 비아레알 유스에서 성장해서 2015년 19살의 나이로 프로 데뷔했습니다. 비아레알에서 3시즌 동안 84경기를 뛴 뒤에 2017년 여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했고 그때도 대활약을 하면서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활약을 지켜본 과르디올라 감독이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2019년 맨시티를 맡으면서 가장 공들인 영입이 바로 로드리였고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인 6,280만 파운드, 한화로 약 923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 뒤로 맨시티는 더 최강팀이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초 4연패 그리고 챔피언스리그까지 들어올리면서 트래블을 달성하던 그 시즌 로드리는 사상 최초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발롱도르를 받는 선수가 됩니다. 데브라이너조차 못 받아본 그 상을 로드리가 수상한 겁니다. 로드리가 있으면 조국 스페인도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페인은 이름값 있는 스트라이커는 없었지만 로드리를 중심으로 한 압박과 점유율 축구로 유로 2024와 UEFA 네이션스 리그를 모두 우승하면서 세계 랭킹 1위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스타 한 명에게 의존하는 축구가 아니라 로드리가 중원에서 공을 잡고 경기를 지배하면 나머지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완성되는 축구. 그게 스페인만의 스타일입니다. 그런 로드리도 십자인대 파열로 1년을 통째로 쉰 적이 있습니다. 2024년 9월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토마스 파티와 충돌하며 쓰러졌고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와 반월판이 파열되면서 곧바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시즌 아웃이 유력하다는 진단이 나왔던 그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발롱도르 시상식 무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재활 반년 만인 2025년 초부터 개인 훈련을 시작했고 시즌 막바지에 겨우 그라운드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폼이 쉽게 올라오지 않았고 맨시티도 함께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급기야 우승까지 내주게 됩니다. 로드리가 없던 1년과 로드리의 폼이 올라오지 못했던 시기. 하지만 그게 온전히 로드리 한 명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서 로드리가 있는 팀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결승까지 단 1실점만 내주면서 1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드리가 대활약하면 상대가 늪에 빠진 축구를 하게 된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드리가 부활한 맨시티라면 올 시즌 다시 우승도 가능할 수 있겠죠. 세계 최정상급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팀 전체를 얼마나 안정시킬 수 있는지 이번 대회로 확실히 증명된 셈입니다. 최근 구자철이 한국 축구가 망했다면서 대놓고 쓴소리를 하면서 파장이 커졌었는데 그게 바로 로드리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없는 유소년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구자철이 직접 로드리를 언급한 건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경기를 통해서 부딪히면서 빠르게 판단하고 상황 대처에 대한 훈련 같은 걸 안 하고 그냥 기본기만 연습하고 있다. 선진 축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면서 결국 그런 훈련 없이는 레벨 차가 계속 커질 거라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제대로 된 수비형 미드필더가 나올 수 없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축구 분발해야죠. 그리고 로드리의 활약을 보니까 이번엔 토트넘도 기대해도 좋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미 검증된 정상급 수비형 미드필더 토날리를 영입했으니까요. 로드리가 최고의 6번이라고 한 거지 로드리가 속한 맨시티가 우승하길 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토트넘 응원해야죠. 이제 빅클럽들이 얼추 미드필더 레벨이 비슷해졌습니다. 손흥민이 데스크라인으로 있던 시절과 스쿼드는 비등비등해졌습니다. 공격수도 더 영입한다고 하니까 혹 시청하신 분들 중에 손흥민 친정팀 응원한다면 함께 응원해 보시죠. 이번 아시아 투어 프리시즌 때 맨시티, 알레티뿐만 아니라 바이에른 뮌헨도 제주로 오게 되거든요. 케인이 예능도 한번 출연해 줘야죠. 이번을 계기로 제대로 홍보돼서 이강인의 스페인 B클럽 이적과 김민재의 다시 한번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까지 더 많은 축구 팬들이 관심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